이런 만성적인 어떤 두통이 있는 분들은 어떤 다른 심리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관리, 우울, 불안해, 동반 증상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식 채널입니다. 네, 오늘 이번에 만나볼 시간은요, 두통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정말 관심이 많으실 주제죠. 그래서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두통 치료에 종합 지침서를 마련하신 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김선미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두통, 저도 정말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두통, 과연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두통의 90% 정도는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원발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원인이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한 10% 정도에는 이제 다른, 예를 들면 뭐 뇌종양이나 뇌출혈이나 아니면 뇌염, 혹은 뭐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한 경우에 나오는 뭐 약물 과용 두통, 그리고 근막 통증 증후군 이런 식으로 다른 원인을 기반으로 한 2차 증상으로서의 두통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하는 거죠. 이 원발 두통 그리고 2차 두통, 네,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원발 두통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 거고 2차 두통은 좀 더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다른 기저 질환이 있어서 그거의 한 증상으로서 두통이 나오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더 세부적인 종류가 있을까요? 예, 원발 두통 같은 경우는 그 두통의 양상에 따라서 긴장형 두통, 그리고 편두통, 분발 두통으로 나눠지고요. 2차성 두통은 굉장히 다양한 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항상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뇌출혈이나 뭐 뇌염, 뇌종양 이런 어떤 뇌의 문제겠죠. 그러면 두통이 반드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좀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보통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약국에서 일반적인 어떤 약을 사 드셔도 효과를 못 봐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우선적으로 어떤 2차성 두통, 특히 어떤 뇌나 어떤 다른 부위의 이상을 의심해서 추가적인 검사와 의사의 어떤 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보통 우리가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뇌에 어떤 이상을 반영하는 증상이 나올 때는 빨리 의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두통과 동반돼서 열이 난다거나 그 열과 관련해서 두통에 어떤 변화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 감각이나 어떤 운동 기능에 이상이 온다던가 아니면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뭐 의식을 잃거나 하는 게 동반이 된다던가 기억력이나 이런 인지 기능이 감퇴한다던가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가 있다던가 아니면 구토를 굉장히 심하게 동반하는 두통 이런 경우들은 뇌의 어떤 이상을 꼭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CT, MRI 뭐 필요하다면 뇌척수액 검사까지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편두통 그리고 긴장형 두통 이렇게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두 개가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두통의 양상의 차이일 텐데요. 긴장형 두통은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표현하실 때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뭔가 압박하는 느낌, 조이는 느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긴장형 두통의 원인은 보통 이 두피의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면서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두통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기전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뇌의 기능 이상으로 그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심장이 박동하는 것 같은 그 박동성의 어떤 통증이 특히 편측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간혹 양측으로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보통 환자분들은 욱신욱신 거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좀 편두통이 발생할 것 같은 어떤 이렇게 조짐이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조짐이라는 표현은 편두통에서 어떤 전구 증상으로 나타나서 한 편두통이 시작하고 한 1시간 이내에 가역적으로 없어지는 어떤 신경학적인 증상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뭐
빛이나 선이나 이런 것들이 번쩍번쩍하는 어떤 시각 증상이 있다던가 혹은 반대로 시각 증상 중에서도 어느 일부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증상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감각이 느껴지지 않거나 아니면 저린 감각이 느껴지는 감각 이상도 동반될 수 있고요. 발음이 어눌해진다던가 이러는 어떤 언어장애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증과 함께, 두통과 함께 동반된다면 편두통을 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편두통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긴장형 두통과 좀 이렇게 강도가 다른가 봐요. 네. 그래서 보통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을 수행할 정도의 가벼운 두통인 경우가 많고요. 한 30분 이상 이렇게 지속되다가 또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편두통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장을 주는 강도, 즉 중등도에서 강도 이상의 어떤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지속 시간도 뭐 4시간에서 72시간까지도 이렇게 며칠씩도 지속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게 가장 궁금하긴 했는데요. 두통하고 정신건강과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긴장형 두통, 편두통 모두 스트레스에 의해서 더 악화되거나 뭐 유발도 가능하고요. 이런 만성적인 어떤 두통이 있는 분들은 사실 그 통증이 지속되면서 우울이나 불안 같은 어떤 다른 심리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원래 우울이나 불안, 불면 등의 혹은 음주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정신과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떤 증상이 있는 분에게서 이런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더 상승하면서 두통이 여러 통증과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관리, 우울, 불안의 동반 증상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죠.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만성 두통 때문에 좀 고민이 있으시다면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